선물 받은 동양란을 기르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한국 출란에 관심이 많으신 난 애호가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 출란 및 농업 일자리 창출 분석 전문 채널 난테크TV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대발입니다. 꽃철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꽃 전시회가 메인 이벤트인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힘내시고 우리 모두 힘을 내서 난게 한번 이렇게 세워봅시다. 기업입니다. 기상하게 생겼다고. 매발톱처럼 생겼죠. 자, 이 기업 길르다가 천신망후 끝에 화분화가 됐습니다. 뵀는데 이거 제가 구독자 여러분, 제가 운이 좀 있는가 봐요. 이 색설화예요, 색설화. 좋은 색설화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화폐 가치는 전혀 없지만 피렘이라도 손맛을 한번 봤다, 이런 차원으로 오늘 한번 여러분들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 난린이 분들과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께서는 잎허리가 이상하게 생기는 이 기업에서 어떤 꽃이 피는가 얼마나 궁금하시겠습니까? 그죠? 그때 뭐 좋은 것도 피겠지만 제가 피운 이 기업에서 이 꽃은 이런 게 하나 피다라는 정도로 가볍게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 자, 이게 꽃에 사피화가 들었습니다. 자, 보이십니까? 뱀 껍질처럼 들었죠? 사피. 잎에 이렇게 나타난 이 사피도 얼마나 귀합니까? 산채를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참 어렵습니다. 이게 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꽃으로 나타나는 건 훨씬 더 어렵죠. 자, 거기에다가 이렇게 보시면 홍색입니다. 지금 후발색으로는 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홍사피화입니다. 자, 아주 귀한 난초이죠. 이름은 홍룡보입니다. 제가 명명을 했고요. 세계적으로 홍색 사피화는 이 홍룡보밖에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순판의 전면이 립스틱이 없는 상태로 뒤에 있죠. 물론 뒤에는 있습니다만. 구독자 여러분, 자, 여기 보시면 삼반화가 폈습니다. 예쁘죠? 삼반화가 폈습니다. 꽃에 노란 줄이 잘 들었죠. 자, 여기에 보시면 꽃이 좀 노랗죠. 이 품종은 저희들이 전략 품종으로 이렇게 길러고 있는 것입니다. 명명은 아직 하지 않았고요. 오늘 보니까 제가 들여놓고 길러다가 금년에 처음 이렇게 꽃이 왔습니다. 또 저는 정식을 어느 정도 시켜서 출하해야 되기 때문에 정식에 신경을 쓰다가 이 삼반화는 초록색을 제가 이렇게 세워서 대비를 좋게 만들려고 지금 햇볕을 20일째 지금 쪼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햇볕을 쪼여도 초록색이 아직까지 많이 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점점점 피면서 초록색이 들어오겠죠. 다소 미미하다고 생각이 되면 질소 공급 하이포닉스 물에 타서 꽃에다 뿌리면 되겠죠. 그렇게라도 해서 녹을 복원시켜서 무늬색과 녹색이 이렇게 경계가 좋게끔 만들어서 소심이 나오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품종은 원래 그런 품종입니다. 그렇게 해서 잘 만들어내면 이 품종 굉장히 인기 있는 품종으로 우리 난개의 사랑을 길이길이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꽃을 피워서 아름답게 연출해서 또 판매를 통해서 돈을 벌거나 또 전시회 내는 이 과정 프로세스를 제가 다뤄보겠습니다. 한 촉, 원바이 원으로 촉을 받아서 출하하는 방식이 널리 성행을 했었습니다. 저촉 분주 다산법이라는 것이죠. 그 방법 제가 개발했죠. 제 자랑 같아서 죄송하지만 굵직굵직한 여러 가지 기법, 기술 등은 대부분 제가 어릴 때 다 개발해서 제가 보고한 것입니다. 과거에 25년 전 제가 한 촉씩 잘라서 기르는 방법을 한국 최초로 시행을 할 때 제 별명이 바로 가위빗손이었습니다. 대다수의 에란인들이 비아냥, 조롱, 저 또라이, 모자라는 놈이야. 어떻게 한 촉씩 잘라서 길러? 지금 어떻습니까? 다 한 촉씩 잘라서 하죠. 이렇게 해서 한 촉씩 잘라서 출하는 이 방법도 돈이 되지만 한 촉을 들여서 1년, 2년, 3년, 4년 만에 4촉, 5촉을 만들어서 이렇게 꽃을 달아가지고
통째로 출하를 하게 된다면 이 또한 소득이 굉장히 많이 난다라는 점을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이유로는요. 자, 꽃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 꽃이 작품이 되겠죠. 그러면 꽃값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나이가 들어있는 뒤쪽에 늙은 쪽, 우리가 등급 기준표에 따르면 연식이 많이 갔기 때문에 사실은 가격이 젊은 쪽에 비해서 30%만 가야 되지만 꽃이 붙어서 작품이 다 되면 이 늙은 쪽도 정상적인 젊은 쪽과 똑같이 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 5쪽 경우에 정상적으로 치면 젊은 촉의 3촉까지만 나가야 되는데 꽃이 붙는 순간, 꽃이 붙어서 작품이 되는 순간 바로 5촉 모두가 다 젊은 촉값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꽃이 2송이 3송이 붙으면 경우에 따라서는 꽃값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 쪽씩 판매하는 방식은 5사람을 만나야 되지만 한 화분으로 이렇게 출하를 하게 되면 한 사람만 만나면 이 5쪽이 다 출하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작품을 잘 만들지 못하는 경력이 조금 미숙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전시회 등에서 성적을 내려고 하면 누가 만들어 놓은 작품을 찾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구조이죠. 그럴 때 이가 몰린다면 상당히 큰 금액으로 회수가 될 수 있고, 그리고 꽃이 있기 때문에 쉽게 팔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존재를 한다라는 점입니다. 이때 우리 난초의 주인, 우리 애호가 작가, 농가분들께서는 꽃을 잘 피워야만 누가 사겠죠. 꽃을 잘 피우는 방법 제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건강하게 몸을 만드는 것이죠.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몸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디입니까? 뿌리죠. 뿌리는 TRU 베이스가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뿌리는 자동차로 치면 미션과 엔진입니다. 우리 껍데기 화려한 거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미션과 엔진이 좋아야 되죠. 자, 제가 부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뿌리가 좋아야 꽃이 잘 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건강하게 몸을 만든다입니다. 우리 꽂는 분화는 1년에 2번 일어난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2번 일어났죠. 7월 아주 혹서일을 기준으로 전반기, 후반기로 일어납니다. 전반기에 일어나게 되면 수기가 길어지죠. 한 달 반 정도. 후반기보다는 길어지죠. 후반기는 8월 달이기 때문에 그렇죠. 전반기는 6월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수기가 길어지면 꽃이 아무래도 더 여물어질 수 있다는 거죠. 더 튼튼하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화분화를 유도를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 꽂는,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처음 꽃이 이렇게 맺어질 때 차광을 통해서 엽록체가 근본적으로 생성되지 않도록 암 처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암 처리 자칫하면 꽃이 유산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품성을 높여야만 원하는 소득이 발생되기 때문에 다수의 유산율은 감수를 하고 하셔야 되겠죠. 이때 암 처리를 할 때는 화통 위에 공기가 빠져나갈 수 있게끔, 그리고 꽃대가 호흡한 열이 빠져나갈 수 있게끔 조절해 주셔야 되겠죠. 너무 크로스 되는 것을 하면 농하는 수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화통 처리, 암 처리, 강차광, 전년 햇볕을 보지 못하게 일정 시절에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멀쩡한 초록색인 꽃도 흰색이나 노란색 등으로 바뀌겠죠. 여러 개가 올라옵니다. 자, 올라오는데 이 꽃대 나오는 대로 다 받아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출란 꽃은 과일의 사과나무의 사과처럼 어떤 크기의 맥시멈이 존재하죠. 자, 여러분, 사과나무 한 나무에 과일이 100개 달렸고 옆에 똑같은 나무에 하나가 달렸는데 하나 달린 사과나무의 사과가 100개 달린 것보다 4배, 5배 크지는 않겠죠. 자, 그렇게 본다면 한도라고 하는 양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때 거기에다 맞추어서 우리 한국 출란 보편적으로 볼 때 제 연구에 따르면 이파리가 15장에서 20장 정도일 때 꽃 하나를 피운다면 최고로 크고 우람하게 피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여기에는 난초 잎수를 볼까요? 2,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개. 자, 그렇다면 꽃을 한 송이만
달았었더라면 이 꽃의 크기가 조금 더 커졌다라는 우리 예측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 펄이 숫자 대비해서 꽃을 몇 개를 다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를 계산해서 가장 크고 실하게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꽃대를 조절합니다. 이 조절은 과수원에서 과일을 생산하는 농가들이 전지, 적과 등을 통해서 숫자를 줄여서 과일을 크게 만드는 것과 원리가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꽃을 많이 달게 되면 난초의 수세가 감소를 해서 영양 실조로 이어져서 결과적으로는 영농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발생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꽃대 수를 조절할 때는 아예 애초에 몇 개가 붙었는가를 계산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2차 화분화, 1차 화분화 두 번이 있기 때문에 2차 화분화 시기까지 다 거치고 나서 꽃대 숫자를 확인하고 줄여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산이 조금씩 일어나니까 유산율을 감안해서 예컨대 2송이를 다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왜? 난초의 이파리 면적이, 장수가. 그렇다면 3개 정도를 붙여 놓았다가 하나를 잃어버리는 경우를 대비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아예 처음부터 2개만 달아서 아예 확실하게 유산만 되지 않는다면 완벽한 퍼펙트한 꽃을 피울 수 있는 처리를 해주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화통을 1차 화분화가 되고 나면 화통을 해야 되겠죠. 하고 2차 화분화 때 정교하게 매일매일 관찰해서 조금이라도 기미가 보이면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1, 2차 화분화 8월달 되면 다 끝납니다. 그리고 8월 하순쯤 될 때 밤중에 햇볕이 없을 때 잠시 가서 열어보고 꽃대가 정상인지 안 정상인지 계산을 해서 숫자를 조절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조절한 그 꽃, 실이 지나면 자라겠죠. 자라고 이제 화통을 벗게 됩니다. 언제 벗기느냐? 바로 1월에서 2월 정도에 벗기면 되겠죠. 그 전에 열어야 색이 더 잘 나오는 종류들도 드물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편적으로 볼 때 한겨울에 여는 것이 좋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유로는 한겨울은 춥기 때문에 엽록소의 확장이나 팽창이 다소 더디기 때문에 조금 오픈시켜 놔도 화색소가 확 밀고 나오는 그 힘이 녹색소가 조금 생기려고 하는 것보다 훨씬 간결하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화통을 열었습니다. 화통을 열고 나면 이제 곧 3월 봄 전시회죠. 자, 열고 나서는 어떤 정도까지 자라는가를 우리가 계산을 해서 조금 부족하면 조금 더 신장이 되게끔 우리가 조치를 해줘야 되고, 조금 높다 싶으면 차갑게 해서 더 자라지 못하게 억제를 시켜야 되겠죠. 일부에서는 꽃대가 너무 안 자랐을 때는 지베레린 처리를 통해서 조금 키워준다라는 논문을 본 적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온도를 조금 높여주면 신장이 조금 더 유리하다. 온도를 낮추면 신장이 더뎌진다라는 건 지베레린과 ABA 호르몬 역할 때문에 그렇죠. 물론 주간, 야간 온도 차이가 품종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햇볕에 적응을 천천히 시키면서 색상이 자꾸자꾸 피어나게 되겠죠. 그때 우리가 자연광이 그대로 노출시키면 열상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꽃은 조금 더 어두운 곳에, 일반적인 저희들 난실은 6,000 룩스를 준다면 꽃이 펴 있는 것들은 4,000, 3,000, 2,000 룩스 정도로 종류에 따라서 차등해서 조금 어두운 곳에 조금 보관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은한 빛을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시의 날짜가, 데이가 잡히게 되면 어느 정도 일어서게 되면 이제 피워서 나가야 되겠죠. 그때는 꽃대 길이가 너무 길다 이렇게 싶으시면, 이 유전적으로 긴 것들은 방법이 없습니다만 조금 찬물을 이렇게 떨어뜨려서, 찬물은 페트병을 얼려가지고 달아매 놓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실을 달아서 쪽에다가 화경 쪽에다 대면 똑똑똑 고드름처럼 떨어져서 냉한 기운이 가겠죠. 그러면 지베레린이 약화되겠죠. 그렇게 되면 신장을 잘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맞춰주는 방법도 과거에 제가 20년 전에 여러 번 시도를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개화가 돼서 이제 어느 정도
반틈쯤 피고 모양이 이렇게 잡혀갑니다. 자, 그때는 꽃의 앞면을 맞춰야 되겠죠. 자, 여기에 보시면 이 꽃이 부부싸움 했는 것처럼 돌아보고 있습니다. 이게 돌아보면 안 되겠죠. 자, 요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자, 요렇게 만드는 그 과정,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조금씩 이렇게 돌려주면 모양이 자꾸 이렇게 안으로 모양이 갖추어지죠. 그리고 철사등을 활용해서 치아 교정기를 걸듯이 철사를 걸어서 조금 이렇게 만들어 줬다가 전시에 나가기 전에 철사를 걷어내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 꽃 앞면을 조금 이렇게 보고 있는 걸 이렇게 만들어서 조금 예쁘게 가지런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끝나고 나면 화경을 굳혀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다시 돌아가죠. 화경을 굳힐 때는 바로 냉을 먹인다라고 합니다. 냉을 먹이는 것은 야간 온도를 좀 차갑게 한다. 저희 농장에는 화경을 굳히기 위해서 과일 저장하는 4도에서 7도 정도 맞추는 냉장고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넣어서 화경을 굳히죠. 화경이 혹시 좀 빈약하거나 조금 꽃이 너무 커서 견뎌내기가 힘든 정도로 중용을 받는 경우에는 칼슘제나 철분제 등을 조금 보충해서 화경이 조금 더 단단해질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조금 화학적인 방법으로 또 조건을 맞춰주기도 합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오늘 영상 제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몸을 건강하게 먼저 만들어라. 몸이 약할 때 꽃 좀 붙여봤자 화경도 가늘고 뭐도 가늘어서 일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꽃은 피워서 작품 돼서 출하하게 되면 대량으로 한 번에 나가기 때문에 소득이 상당히 많이 발생된다는 부분입니다. 화분화를 또 시켜야 되겠죠. 몸이 돼 있으니까. 자, 몸이 된 다음에는 화분화, 시엔율, 어지간하면 저절로 잡히죠. 그렇게 해서 화분화 전반기, 하반기 시도를 시키고, 그리고 꽃대, 화분화가 될 때 강차광을 조속해서 햇볕이 전혀 꽃에 가지 않아서 완전히 흰색이나 노란색처럼 콩나물 머리 색깔로 바뀌어 있게끔 덮어주라는 것이죠. 그리고 2차 화분화 끝난 시점이 돼서 밤중에 해 없을 때, 라이트도 없을 때 살짝 열어가지고 우리가 꽃대 숫자가 몇 개인가 유산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한 후에 숫자를 조절해 주라는 것입니다. 이 펄이 15장 정도의 하나 정도를 선별해서 붙여 놓으시라. 점점 자라겠죠. 커지고. 자, 그때 1월에서 2월쯤 화통을 벗겨내고 그 다음 조금 어두운 곳에서 보관하면서 목의 크기를 이렇게 조절해 주라. 조절할 때는 온도 등을 통해서 밀고 당기고 좀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키가 전시의 일정에 맞춰서 맞아지면 이제 앞면을 고정해야 되죠. 꽃의 모양. 자, 어디로 보고 있는지 다 보이시지 않습니까? 그때 철사 등을 고정시켜서 우리 치아 교정하듯이 해서 모양을 잡아주라. 잡아주고 살짝 피우면 되겠죠. 한 반개화 정도 될 때 바로 냉처리, 저온 처리를 통해서 화경을 단단하게 좀 만들어주라는 것입니다. 칼슘제 등을 조금 주어도 좋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화분을 갈고 전시장에 내서 콘테스트, 오디션, 대회, 시합 출전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이대 바랍니다.